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 기출예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Apologies often fail. 자, 사과는 종종 실패한다. One reason apologies fail is that the offender and the victim usually see the event differently. 자, 사과가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대절 이하의 내용이다. 즉 가해자 offender 그리고 victim 피해자가 보통 그 사건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글의 중심 소재가 뭐죠? 용서 이 주고받는 거, 용서 받는 거 이게 어렵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글의 중심 소재는 용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y examining personal narratives, researchers have found that those who cause harm tend to minimize the offense, probably to protect themselves from shame and guilt. examining 검토함으로써 각 개인의 그 이야기를 검토해 봄으로써 그 연구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걸요? 그 해를 끼친 사람들, 즉 가해자이죠. 그 가해자들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 범죄, 화나게 하는 행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Probably to protect themselves.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뭐로부터?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잘못된 행동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They also tend to downplay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그들은 또한 경시하다 혹은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결과를.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흐름과 무관한 문장 5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봅니다. However, these tendencies can worsen the anger of the person. 하지만 이러한 경향들, 즉 피해자가 그 분노를 이러한 경향들, 그 자기가 행한 나쁜 행동 있죠. 화나게 하는 행동을 축소화시키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의 그 경향은 분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hurt person 피해자의 분노를요. hurt person은 victim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1번은 용서를 주고받는 게 어렵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끼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 전체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장 갑니다. When sincere apologies are offered, they are readily accepted by the victims and reconciliations follow. 자, 진정한 용서가 제공이 될 때, 즉 진정한 용서를 할 때 그것이 제공이 될 때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것들이 즉 진정한 용서들이 받아들여지고 피해자에 의해서 그리고 화해가 뒤이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그 글의 그 중심 소재는 용서이고 용서를 주고받는 게 어렵다는 내용을 하고 있죠. 근데 2번은 그 용서와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머지 3, 4, 5번을 확인하면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ost likely, the person who was harmed will think the incident was worse than it was and might see the offender's attitude as unfair or even immoral. 분명히, 확실히 뭐 그런 내용이죠. 혹은 아마도 어떤 사람, 즉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victim이죠, victim. 이 피해자는 생각할 겁니다. 그 사건이 더 나쁘고 실제 상황보다 than it was 실제보다 더 나쁘다고 왜냐하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볼지 모릅니다. 그 피해자의 태도를 공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도덕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3번 문장은 용서를 주고받기 어려운 이유 즉 그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oth people have their own perspectives and neither side is totally true. 양쪽 다, 즉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모두 그들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도, 즉 피해자의 면도 가해자의 그런 생각도 다 참일 수는 없습니다.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생각인 거죠. 피해자나 가해자의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 전체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to apologize sincerely, we must first listen attentively to how the other person really feels about what happened, not simply assert what we think happened. 자, 그러므로 to apologize sincerely, 진정으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attentively, 주의 깊이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그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이 들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주의 깊이 들어야 한다. 자,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용서를 주고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어려운 용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글 전체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쪽과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하는 쪽이,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상황이 쉽지 않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조금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기출예제 여기 보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한 줄 요약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받는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